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차시 수업 통계적 확률과 확률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수학적 확률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수학적 확률에서 중요한 것은 전제조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었죠. 첫 번째는 표본 공간이 유한집합일 때 라는 조건이었고요. 두 번째는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을 때 였어요. 이럴 때 이제 수학적 확률을 정의를 했었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상황도 있겠죠. 그런 상황이 없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 때 확률을 어떻게 정의하는 것이 좋은가? 그럴 때 이제 확률을 정의하는 것이 통계적 확률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적 확률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딱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 이제 이렇습니다. 교과서에 적혀 있는 표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통계적 확률은 어떤 시행을 n번 반복할 때 사건 A가 Rn번 일어났다라고 하자. 시행은 여러 번 반복 가능한 실험이나 관찰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그 시행이 n번 반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 사건 A가 Rn번 일어났다라고 하자. 이때 n을 한없이 크게 함에 따라 상대도수 n분의 R의 n 값이 R분의 n, n분의 Rn 이 값이 일정한가 P에 가까워지면 안 가까워질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값이 일정한가 P에 가까워지면 이 값 P를 우리는 사건 A의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네, 되죠. 통계적 확률을 구할 때는 실제로 시행 횟수 n을 한없이 크게 할 수 없으니까 시행 횟수 n이 충분히 크다라고 생각할 때 상대도수 값을 통계적 확률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통계적 확률은 이렇게 이제 구하고 이론상으로 있는 통계적 확률은 요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n을 한없이 크게 함에 따라 상대도수가 가까워지는 값 p 이 값을 우리는 통계적 확률이다 라고 부릅니다. 근데 한없이 실제로 크게 할 수 없으니까, 실제로는 한없이 크게 할 수 없으니까 그때 충분히 n값이 클 때의 상대도수 값을 우리는 통계적 확률로 생각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상대도수다 라는 겁니다. 참고할 부분이 뭐냐 하면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 P라고 합니다. 수학적 확률이 있어서 그게 P라고 합시다. 그럴 때 이제 시행 횟수를 충분히 크게 하면 상대도수 n분의 Rn 이거는 통계적 확률이죠. 그죠? 수학적 확률값 P 값이랑 통계적 확률값 n분의 Rn 값 이거를 갖다가 시행 횟수를 충분히 크게 한다 하면 수학적 확률 P에 이게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큰 수의 법칙이라 하고 나중에 이제 통계 부분을 할 때 이거를 배우게 될 겁니다. 옛날에 대수의 법칙이라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큰 수의 법칙을 정확하게 써보면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거든요. 극한이다 라는 겁니다. 한없이 가까이 가니까 그래 지금은 안 배웠으니까 그죠. 우리가 이거는 수열의 극한 이거는 미적분에서 나오죠. 그래서 안 배우니까 설명을 하자면 그러니까 n을 한없이 크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요거는 그럴 때 확률 어떤 확률이냐 요 사이에 있는 확률이에요. 수학적 확률과 그 다음에 통계적 확률 그거에 빼기 해놓고 절대값을 씌웠죠. 차이라는 뜻입니다.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의 차이가 임의의 양수에 대해서 이 양수보다 커질 확률이에요.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의 차이가 임의의 양수보다 커질 확률. 그거의 확률은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게 큰 수의 법칙입니다. 이 식이 이제 실제로 증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그래서 이거를 쉽게 이제 풀이를 해 놓은 게
큰 수의 법칙 설명, 요 설명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은 통계적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면 수학적 확률을 구하는 게 쓸데없지는 않다 라는 거예요. 수학적 확률을 구하든 통계적 확률을 구하든 우리는 어떤 의미 있는 값 P를 구한다 라고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죠? 그런 통계적 확률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제로 근원 사건이 동일하다라고 가정이 안 되는 상황, 아니면 유한하지 않는 상황, 이런 게 강수 확률이 있겠죠? 그죠? 아니면은 이제 보험금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할 때, 보험금 탈 때, 아니면 뭐 보험 기대값이 있을 거잖아요. 사고가 얼마만큼, 100만큼 나는데, 사고가 이제 100만큼 나는데, 이것보다 이제 보상을 더 많이 해주면 보험회사가 망할 거잖아요. 그죠? 이것보다 좀 덜 하면 보험회사가 돈을 못 벌겠죠. 그죠? 자기 이익을 채우려고 보험비를 너무 많이 올렸다. 그럼 가입 안 할 거잖아요. 그 적정한 어떤 요 중간에 있는 거, 이익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는 그거를 갖다가 이제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통계적 확률을 돌리겠죠. 그죠? 자동차 사고가 보통 대개 한 몇 프로 이렇게 이제 나니까 몇 퍼센트 나니까 이제 자동차 보험비를 이만큼으로 하자라는 식으로 보험비를 책정을 한다라는 거죠. 통계적 확률을 보험에서 이제 자주 씁니다. 아니면 야구에 있어서 타율, 출루율 등등등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축구에서는 득점률, 패스 성공률 이런 게 있겠죠. 아니면 제약회사에서는 임상시험 뭐 이런 것들. 어쨌든 유한하지 않으면서 아니면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다른 어떤 이 확률을 갖다가 구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등등등. 그런 거를 구할 때 통계적 확률을 우리가 구한다라는 거예요. 예제 1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공항 여행객 수를 공항별로 그래프와 표로 나타낸 것이다 입니다. 우리나라 공항 이용객 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게 요거고요. 그 다음에 표로 나타낸 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천에서 공항 이용객이 엄청 많네요. 2022년 12월에 그렇네요. 이게 국가통계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받은 건데 문제는 2022년 9월에 어떤 사람이 공항을 이용했을 때 사천공항을 이용했을 확률을 구하세요 하는 확률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행이 뭐예요? 공항을 이용했다. 이게 이제 시행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총 N 값은 얼마입니까? 총 N 값은 요 전체가 이제 N 값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8월에는 이만큼, 9월에는 이만큼, 10월에는 이만큼. 요렇게 이제 공항을 이용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2022년 9월에 사천공항을 이용한 그 확률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탔어요. 공항을 이용했습니다. 공항을 이용했을 때 그 사람이 사천공항을 이용했을 확률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759만 1039 요 숫자는 이제 충분히 크다. 맞죠? 충분히 큰 숫자이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상대도수로서 이제 통계적 확률을 정의해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풀이를 보면 2022년 9월 이용자의 표본 공간을 S라고 하고 공항 이용자가 사천공항을 이용한 사건을 A라고 하자. 그러면 PA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 이용객 759만 1039명 중에서 사천공항 몇 명? 14,232명 이용했죠. 14,232명. 이렇게 이제 두면은 통계적 확률을 구한 겁니다. 네, 이렇게 상대도수로서 이제 확률을 정의하는 게 통계적 확률이다. 확률의 기본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확률의 기본 성질.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을 정의하는 일단 이게 제일 이제 기본적인 어떤 것으로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할 거라는 거예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의의 사건 A에 대해서
확률은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 있다? 0에서 1 사이에 있다. 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제 수학적 확률을 정의하면서 우리가 확률은 함수인데, 사건들을 모아놓은 집합, 사건들의 집합, 여기 F에서 닫힌 구간 0,1 요렇게 뒀잖아요. 근데 닫힌 구간 0,1이라고 하는 것은 집합인데 0에서부터 1 사이에 있는 실수를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확률은 함수값은 0에서 1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확률의 기본 성질 해가지고 0에서 1 사이에 사건의 확률이 존재한다. 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본 공간 S에 대하여 PS는 1으로 정의를 합니다. 네, 이렇게 정의를 해요. 표본 공간 S의, 그러니까 전체 다 일어날 확률은 1로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우리는 공사건이라고 합니다. 공집합 표현에서 공사건 나타내는데,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 공사건에 대해서 피공사건, 요 함수값은 0으로 이제 정의를 합니다. 이게 정의예요. 확률을 정의하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수학적 확률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정의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수학적 확률을 그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걸, 확률을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확률의 기본 성질은 통계적 확률에서도 정의되는 개념이니까, 아니면 공리적 확률에서도 정의되는 개념이니까 반드시 잘 기억해 놓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수학적 확률로 이거를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증명이 아니라 설명이에요. 수학적 확률에서 표본 공간 S와 임의의 사건 A에 대해서 A의 경우의 수, 그러니까 A의 근원 사건의 개수, 이거는 S가 나오는 전체 경우의 수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고, 그리고 이제 집합의 개수니까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이 부등식의 양변을 ns로 우리가 나누게 되면 PA가 ns분의 NA로 우리는 수학적 확률을 정의하잖아요. 그래서 PA 값은 0에서부터 1 사이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건 A가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면 A는 이제 표본 공간이니까, 표본 공간이다. 반드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표본 공간이니까 PS는 NS분의 NS 해가지고 1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고, 사건 A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면 A가 공사건이니까 이때 이제 N의 공집합 요거는 0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자가 0이니까 P공집합은 0이다. 공사건은 0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